울티메트 유니버스는 요즘 정말 최고야. 현재 마블에서 나오는 작품 중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그리고 이번에 나오는 건 LTV 베놈 DP야. 너희도 이걸 정말 좋아할 거야. 이야기를 조나단 휴맨이 영화처럼 써서 그런 느낌이 나거든. 이건 1월 31일에 시작해서 새해 2월로 넘어가며 전개될 예정이야. 겨울 한가운데서 시작하지. 이야기는 베놈이 도시를 휩쓸며 다니는 장면으로 시작돼. 지난 영상에서 밝혀진 바로는 피터 파커랑 해리 오스본이 크레이븐 더 헌터한테 납치당했어. 만약 이야기를 따라잡아야 한다면 영상 끝부분에 재생 목록을 올려둘 테니까 참고하면 돼. 간단히 말하자면 킹핀은 시니스터6를 이끌면서 부하들에게 피터랑 해리를 처리하라고 지시했어. 근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어. 베놈 신비오트를 조종하는 사람은 누구일까? 이게 진짜 흥미로운 부분이야. 베놈은 도니 케이트의 작품 이후로 이렇게 멋있어진 적이 없었거든. 그리고 밝혀지는 건 베놈을 조종하는 사람이 피터 파커의 아들 리처드라는 사실이야. 리처드가 이렇게 말하지. 그래도 지난번보다는 나았네. 베놈의 반응은 확실히 그래. 넌 정말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어.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베놈 신비오트를 절대 100% 신뢰하지 말라는 거야. 휴맨이 베놈을 이렇게 멋지게 쓰고 있어도 조심해야 할 이유가 있어. 처음에 베놈 신비오트가 나타났을 때 이 슈트는 피터 자신을 모델로 만들어졌어. 그의 뇌 패턴이나 여러 특성들을 본떠 만들어졌지. 그래서 베놈 신비오트는 걸어다니는 피터 파커의 분신 같은 존재야. 그러다 보니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으로는 베놈의 속마음을 알 수 없어. 베놈이 리처드에게 이런 말을 해. 내 아빠가 처음엔 쓰레기통에 떨어졌었지. 리처드도 이런 말을 듣고 약간 당황하지. 그리고 베놈이 피터의 모습을 취하면 리처드는 좀 불편해하거든. 베놈이 나름 배려하려고 피터의 얼굴을 유지하면서 눈만 검게 만들어보지만 리처드는 이건 더 별로야다라고 해. 그래서 그냥 검은 슈트 스파이더맨처럼 있어달라고 하지. 리처드와 베놈의 관계는 꼭 부자 관계라기보다는 멋진 친구나 멘토와 제자의 관계 같은 느낌이야. 그래서 리처드도 이렇게 물어보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이해는 하는데 아빠가 2달 동안 사라졌잖아. 아빠 얼굴을 보는 건 그냥 상처가 돼. 우리끼리 있을 땐 가짜로 굴지 말아줘. 베놈도 이에 대해 공감하면서 이 너희 엄마도 비슷한 말을 했었어. 더라고 해. 여기서 리처드가 재밌는 걸 깨닫지. 2차 잠깐만. 그러면 너 우리 엄마랑 같이 있는 거야? 우리 엄마랑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베놈이 대답하지. 이안이야. 네 아빠가 나한테 엄격한 규칙을 정해줬거든. 내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부터 말이야. 어떤 경우에도 메리 제인 왓슨을 절대 건드리지 말 것. 악수 정도는 괜찮지만 그 이상은 절대 안 돼. 2번째, 무슨 일이 있어도 가족을 지킬 것. 내 파괴를 감수하더라도 내 임무는 너희를 안전하게 지키는 거야. 3번째, 메리 제인 왓슨을 절대 건드리지 말 것. 이건 정말 피터 파커가 베놈 신비오트에게 내릴 법한 짓이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쓰인 게 너무 좋다니까. 정말 대단해. 이렇게 리처드와 베놈은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 그러다 리처드가 굉장히 인간적인 순간을 보여주는데 난 그냥 아빠가 너무 걱정돼. 아빠 괜찮으실까? 라고 말해. 그러자 베놈이 멋진 통찰을 제공해줘. 내가 아는 건 네 아빠는 싸움꾼이라는 거야. 무슨 일로 넘어졌든 다시 일어날 거야. 만약 그 이상으로 나쁜 일이 있었다면 내가 이미 알았겠지. 리처드는 이 말을 듣고 궁금해져서 물어봐.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 베놈이 대답하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냥 알 수 있어. 리처드가 다시 묻지. 그러면 네가 그걸 느낄 수 있다면 왜 그걸 이용해서 아빠를 찾지 않는 거야? 베놈이 대답해. 그게 그렇게 간단히 되는 게 아니야. 몇 달 전에 아빠한테 말했었지. 내가 원하면 내 일부를 아빠 혈류에 주입해서 언제든 네가 필요하면 내가 아빠를 찾을 수 있게 만들 수 있다고. 너희 가족도 마찬가지야. 만약 납치당하거나 그런 일이 생기면 내가 바로 찾을 수 있게 말이야. 근데 아빠는 그걸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어. 베놈은 계속해서 말해. 솔직히 말해서 피터가 그 제안을 거절한 건 약간 어리석은 선택이었지. 근데 그 이유는 이해해. 너라면 어떻게 생각하겠니? 외계 신비오트 아니 토니 스타크가 설계한 첨단 기술이 너희 가족에게 주입된다고 하면 그걸 받아들이겠어? 그 결과로 무슨 일이 생길지 누가 알겠어? 가족을 다룰 때는 이런 위험을 감수할 수 없지.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상황을 보면 위험보다 이 점이 더 크지 않았을까 싶기도 해. 리처드는 이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하지. 지금 아빠가 실종됐다는 걸 생각하면 아마 지금은 마음을 바꾸셨을지도 몰라.
그러자 베놈이 대답해. 아빠가 돌아오면 물어봐야겠지. 그렇게 리처드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려. 아빠, 대체 어디에 계신 거야? 바로 그때 이야기가 크레이븐 더 헌터에게로 넘어가지. 얼티밋 유니버스에서의 크레이븐 더 헌터는 정말 놀라워. 솔직히 말해서 마블 코믹스에서 크레이븐이라는 캐릭터에 큰 관심을 가진 적은 없어. 뭐 흥미롭고 재미있는 스토리가 몇 개 있긴 하지만 마블이 크레이븐 단독 시리즈를 내놓는다고 하면 읽을 게 없으면 한번 볼까 더 정도로 생각했을 거야. 그런데 여기 얼티밋 유니버스에서 크레이븐에 대한 미니 시리즈가 나온다면 그건 바로 읽지. 정말 대단하거든. 특히 그가 몰맨의 왕국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오면서 이야기가 크게 바뀌어. 몰맨의 왕국은 스태튼 아일랜드 아래에 위치해 있는데 사실상 이곳은 사비지 랜드와 같아. 전통적으로 사비지 랜드는 메인 마블 유니버스에서 남극에 있어. 내 기억이 맞다면 말이야. 북극인지 남극인지 항상 헷갈리긴 하지만 아마 남극이 맞을 거야. 사비지 랜드는 원래 비운더스에 의해 만들어졌어. 물론 직접 만든 건 아니고 간접적으로 말이지. 그들은 인돌놀네세이라는 그룹과 교류하면서 지구 곳곳에서 다양한 식물과 동물을 모아 특정 지역에 배치하게 했어. 비운더스가 그들을 연구하기 위해서였지. 그 이유는 아무도 모르지만 이 설정은 오래된 판타스틱4의 비공식 시크릿 워즈 세 번째 이슈에서 다뤄졌어. 정확한 이슈는 기억이 안 나지만 이건 비운더스가 오랫동안 지구에 개입해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거였지. 그런데 여기 얼티밋 유니버스에서는 사비지 랜드가 뉴욕 바로 아래에 있어. 이건 정말 흥미로워. 원래 남극 같은 외딴 곳에 있는 건 세상과 단절된 장소임을 보여주기 위한 설정이었거든. 그런데 뉴욕 아래에 공룡들과 미친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생각해봐. 진짜 놀랍지 않아? 만약 뉴욕 아래로 내려가서 공룡들과 어울릴 수 있다면 나도 당장 가보고 싶을 거야. 그리고 크레이븐과의 대화에서 몰맨이 그의 행동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장면이 나와. 그 이유는 시니스터 식스가 킹핀을 꼭 두려워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를 약간은 경계하기 때문이야. 간단히 말해서 부하들이 보스에게 느끼는 두려움 같은 거지. 하지만 시니스터 식스가 진짜 두려워하는 건 킹핀이 아니라 킹핀이 속한 집단 일루미나티야. 일루미나티에는 헐크 같은 강력한 인물들이 있으니까 말이야. 그런데 킹핀이 그들에게 내린 명령은 간단했어. 스파이더맨과 그린 고블린을 잡아와라. 그런데 크레이븐은 그 명령에서 벗어나 자기만의 게임을 하고 있는 거야. 일종의 가장 위험한 사냥들을 하고 있는 거지. 몰맨이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와. 걔 그들을 얼마나 오래 붙잡고 있었지? 난 깜짝 놀라는 걸 싫어하거든, 크레이븐. 게다가 킹핀은 더더욱 싫어할 거야. 크레이븐의 대답은 정말 인상적이야. 그는 이렇게 말해. 그들을 부수고 약을 먹이고 때리고 그들의 강점을 파악하고 약점을 즐기기에 충분한 시간을 가졌지. 너희들과 다른 이들은 내 방종을 참아내야 할 거야. 이건 내 인생 최고의 사냥이 될 거라고 확신해. 이 장면이 중요한 이유는 시니스터 식스가 킹핀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따르는 신봉자들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기 때문이야. 그들은 단순히 돈을 받고 일하는 용병 같은 존재야. 크레이븐이 진정으로 관심 있는 건 오직 하나, 바로 위대한 사냥이야. 자신이 죽는다고 해도 명예로운 사냥이라면 그게 그에게는 더 중요해. 킹핀의 명령조차도 그것을 방해할 수 없지. 몰맨은 이렇게 대답해. 내가 뭘 하든 난 신경 쓰지 않아. 내 알바 아니니까. 하지만 네가 날 네 계획에 끌어들였어. 네가 내 구역에서 네 짓을 벌이면서 날 공범으로 만들고 있어. 결국 일이 잘못되면 킹핀이 날 찾아올 거야. 네가 뭘 하고 있었는지 내가 알고도 막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될 테니까. 크레이븐의 반응은 이래. 그런 사소한 죄쯤이야. 이런 위대한 행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지. 너도 알잖아. 나는 주말에 트로피나 모으는 취미 사냥꾼이 아니야. 나는 진정한 포식자야. 사냥은 순수해야 하고 진정한 위험이 있어야 해. 사냥감은 자유로워야 하고 환경도 내게 유리하게 조작되어선 안 돼. 이게 바로 크레이븐의 특징이야. 그는 결코 자신에게 유리한 환경에서 사냥하지 않아. 그런 건 사냥의 영광을 빼앗기 때문이야. 크레이븐은 낯선 환경, 자신도 전혀 모르는 곳에서 사냥하기를 선호해. 그곳의 지형을 너와 똑같이 파악해야 하고 같은 포식자를 상대해야 해. 그래야 그가 승리했을 때 사냥의 영광이 더 커지기 때문이지. 그래서 몰맨이 이렇게 말해. 크레이븐, 네가 진짜로 뭘 원하는지 이해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군. 여긴 부드러운 땅이 아니야. 사나운 땅이야. 하지만 크레이븐은 오히려 이런 생각을 좋아해.
그는 이렇게 말하지. 여기 있는 생물들은 정말 대단해. 이곳은 세상이 단순하고 동기가 순수했던 더 나은 시대로부터 온 생물들로 가득해. 살고, 죽고, 죽이거나 죽임을 당하는 정말 시험의 장이야. 완벽해. 이게 바로 크레이븐의 동기야. 오늘날과는 달리 예전 시대에는 생존을 위해 맹수와 싸워야 했어. 하지만 지금은 그런 위협이 없어. 사람들이 삶을 어렵게 만들 뿐 그냥 세상에 존재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야. 크레이븐은 그런 단순하고 본능적인 생존의 시대로 돌아가길 원해. 요즘은 단지 도어 대시로 음식을 주문하면 20분 만에 배달되고 음식값의 2배에 가까운 수수료가 붙죠. 하지만 크레이븐은 원초적 삶의 단순함을 즐깁니다. 살거나 죽거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삶을 말이죠. 그의 이런 세계관은 정말 흥미로워요. 꼭 공감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독특한 시각임은 분명하죠. 크레이븐과 몰맨이 대화를 나누는 와중에 제3자가 끼어들어요. 당신 둘 다 킹핀이 했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은 것 같군요. 그는 분명히 말했죠. 우리 것이 우리 것일 수 있는 건 그가 허락하기 때문이라고요. 중요한 질문은 단 하나입니다. 당신들의 행동이 그를 기쁘게 할까요? 아니면 화나게 할까요? 바로 미스테리오가 등장합니다. 미스테리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는 게 많지 않죠. 킨튼 백 같은 설정은 있지만요. 어쩌면 그냥 변장을 한 10대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어쨌든 등장하면서 약간의 논쟁이 일어납니다. 몰맨은 이렇게 말하죠. 난 그를 초대하지 않았어. 크레이븐도 나도 초대하지 않았어. 네가 날 초대했다는 뜻이 아니라면 말이야. 라고 합니다. 하지만 미스테리오는 이렇게 대답해요. 어떻게 여기 왔는지는 신경 쓰지 마. 그냥 내가 여기 있다는 사실만 알면 돼. 크레이븐은 말하죠. 내 사냥을 막으려는 건 아니겠지? 미스테리오는 대답합니다. 아니, 전혀. 난 이 상황을 즐길 거야. 네가 스파이더맨과 그린 고블린에게 죽는 걸 봐도 만족할 거고, 네가 그들을 죽여 킹핀이 너를 처리하는 걸 봐도 웃음을 터뜨릴 거야. 그러니까 난 단지 그들을 보고 싶을 뿐이야. 그리고 나서 장면은 지상으로 전환됩니다. 피터와 해리는 음식을 먹고 있지만 이것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미스테리오가 묻죠. 그들을 진정제로 억누르고 있는 거겠지? 크레이븐은 대답해요. 처음엔 그랬지. 그러다 그들을 알아가면서 진정제를 넘어선 다른 약을 사용했어. 그들의 비밀과 진실을 알아내기 위해서 말이야. 가끔씩 육체적 지배도 필요했지. 하지만 지금은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았어. 크레이븐은 이렇게 말해요. 굶주린 동물을 사냥하는 것에는 스포츠적인 즐거움이 없어. 그래서 이건 그들을 위한 마지막 만찬 같은 거야. 미스테리오가 묻죠. 어떻게 이걸 할 생각이야? 크레이븐은 답합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처음엔 충성스러운 병사로서 행동하려 했어. 그들을 싸움에 몰아넣고 우리가 지켜보는 걸 생각했지.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어. 한 사람은 강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단순히 약한 옷을 입은 남자였거든. 그건 내 욕구를 채워주지 못했어. 그래서 더 깊이 파고들었지. 진정한 동기를 찾으려 했어. 진실을 찾아내면서 사냥꾼의 본능이 깨어났어. 몰맨은 말합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알고 있구나. 그렇지? 크레이븐은 대답합니다. 맞아. 나는 누구보다 먼저 그린 고블린이 누구인지 알아냈어. 그는 해리 오스본이야. 그의 가족은 단 한 명. 아내 귀인뿐이지. 몰맨이 묻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은 누구야? 크레이븐은 테이블 위에 무릎을 내리치며 말하죠. 그는 피터야. 피터 파커. 그의 완벽한 아내 메리 제인, 그리고 완벽한 자녀 리처드와 메이. 완벽함을 유지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야. 그래서 그가 이 완벽함을 유지할 수 있는지 보고 싶군. 미스테리오가 끼어들어 말합니다. 사람에 대한 사실을 아는 것이 그들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믿는 것보다 더 지루한 것은 없어. 하지만 크레이븐은 말하죠. 그게 바로 사냥의 본질이지. 사냥감을 그들의 진정한 모습으로 드러내는 것. 해리 오스본과 피터 파커가 진정 어떤 사람인지 알아내는 것이야. 누가 정말 이기기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알아보는 거죠. 거의 조커가 말했던 상황과 비슷합니다. 너희 친구들 중 누가 겁쟁이인지 알고 싶지 않니? 같은 거요. 정말 멋진 설정입니다. 바로 이게 크레이븐이 이런 행동을 하는 이유죠. 특히 피터와 해리를 사냥하는 이유는 그들이 진정 어떤 사람인지 알아내고 싶기 때문이에요. 정말 멋진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해리가 이렇게 말하죠. 듣기나 해요. 당신은 우리를 납치하고 약물을 투여하고 고문까지 했어요. 우리는 당신의 멍청한 게임에 절대 참가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크레이븐이 만화 역사상 그의 캐릭터로서 가장 위대한 대사를 남깁니다. 하지만 너희는 참가할 거야. 너희는 도망칠 거고 나는 너희를 사냥할 거다. 왜냐하면 네가 죽으면 내 가족도 죽기 때문이다. 하지만 네가 나를 죽일 수 있다면 너와 네 사랑하는 사람들은 안전할 것이다. 이 말은 정말 직설적이고 단순하지만 너무 멋지지 않나요? 너희는 도망칠 것이다. 나는 사냥할 것이다. 이게 바로 이 게임의 본질이고 게임이 진행될 방식이에요. 다시 몰맨과의 대화로 돌아가 보면 몰맨은 이렇게 말합니다. 좋아. 네가 내 구역에서 이걸 할 생각이라면 최소한 나를 위해 흥미롭게 만들어라. 우리 사이에 어떤 내기라도 하자고. 물론 이 모든 것은 사냥당하는 자들이 선택할지 여부에 달려 있겠지만 해리는 이 모든 상황의 중요성을 깨닫고 마침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 제안을 받아들일게요. 그러자 크레이븐은 이렇게 응답하죠. 좋아. 그럼 식사를 마치고 나서 너희를 사바지 랜드로 데려가서 사냥 게임을 시작하자. 하지만 피터와 해리는 음식을 거부하며 바로 지금 시작하겠다고 합니다. 이에 크레이븐은 좋아. 사냥을 시작하자. 라며 테이블 아래의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자 두 사람은 사바지 랜드로 추락하게 되고 즉시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이때 크레이븐이 설치한 칼라가 작동하지만 곧 떨어져 나가 폭발의 위험은 사라집니다. 이 칼라는 개조된 억제 칼라이며 크레이븐은 단지 그들을 겁주기 위해 이런 장치를 사용했습니다. 크레이븐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느끼는 그 가슴속 깊은 공포감을 익숙하게 느껴라. 그러나 폭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라. 나는 너의 눈을 바라보고 너의 영혼 깊은 곳을 들여다보며 내 승리를 직접 느끼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너에게 남은 시간은 3시간이다. 준비해라. 그 다음 나는 너희를 사냥하러 올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입니다. 이곳은 사바지 랜드다. 여기서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존재들도 너희를 사냥할 것이다. 그러니 꼭 살아남아라. 이제 피터와 해리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해리가 우리 계획은 뭐야? 라고 묻자 피터는 우리가 추락할 때 정글의 중심부에 떨어질 거라는 걸 알았어. 그곳은 가장 최악의 장소야. 대부분의 포식자는 중심부에서 사냥하고 비포식자는 외곽에 머물러. 그래서 처음부터 이곳의 가장 치명적인 것들을 상대해야 할 거야. 우리의 최선은 직선으로 나아가 가장자리를 찾고 표면으로 갈 방법을 찾는 거야. 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해리는 다른 의견을 내놓습니다. 그럼 크레이븐은 어떻게 할 거야? 피터는 그를 피할 수 있기를 바랄 뿐이야. 우리가 아무도 모르게 여기서 빠져나가길 바라. 라고 말합니다. 피터는 크레이븐을 직접 상대하거나 공격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해리는 크레이븐을 처리해야만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스파이더맨의 스파이더 센스가 작동하며 랩터들이 그들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립니다. 스파이더맨은 자신의 능력을 활용해 이 위기를 극복하려 하지만 리처드와 베놈은 최근 리처드가 처치한 저급 범죄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놈은 리처드에게 어떻게 슈퍼히어로가 되어야 하는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리처드는 엄마, 아빠가 내가 한 일을 알면 화를 낼 거예요. 내가 다칠 수도 있었잖아요 라고 말합니다. 베놈은 그건 사소한 범죄자였어. 리처드. 너는 실제로 위험하지 않았어. 만약 네가 얼어붙거나 넘어졌다면 내가 개입해서 널 지켰을 거야 라고 대답합니다. 리처드는 그래도 엄마, 아빠는 여전히 화를 낼 거예요 라고 말하지만 베놈은 그럴 거야. 하지만 그게 문제가 되면 그때 해결하면 되라고 말합니다. 그때 지붕 위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누군가가 면도날을 발사하여 베놈의 웹텔을 자릅니다. 베놈은 땅에 떨어지게 되고 그곳에서 새로운 블랙캣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궁금하지만 그건 다음 영상에서 확인하겠죠. 울티메트 스파이더맨은 지금 마블 유니버스에서 가장 흥미진진한 작품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